여러분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연봉 1억 원, 세후 실수령액 약 7천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달 580만 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몇몇 대기업 공장에서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가 연봉 1억 원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어느 화요일 아침, 울산 미포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오전 10시 정각. 생산 라인은 덜컹덜컹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작업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20m 라인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CCTV를 돌려봤습니다. 한 명은 공장 뒤편 당구장에서 큐대를 잡고 있습니다. 연습샷을 날립니다. 근무 시간입니다. 또 한 명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세 명은 회사 승합차를 몰고 낚시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명은 휴게실에서 모바일 게임 레벨업 중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모 대기업 조선소에서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위로 적발된 사례 1년에 무려 1,200건입니다. 하루 평균 3.3건씩 적발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3명, 0.25%입니다. 왜일까요? 노조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항변했습니다. 이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노동 강도를 낮추라고.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봅시다. 이건 권리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21세기 귀족의 배부름입니다. 더 충격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회사가 줍니다. 모 대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가 100명입니다. 10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 일하지 않고 받아간 돈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량률은 치솟았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았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회사가 적자를 기록해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2023년 어느 철강회사 영업손실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 1인당 성과급은 8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청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허덕일 때 정규직 노조원들은 자녀 채용 세습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모 조선소의 경우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이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세습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2020년 중국 광동성 선전시 BYD 전기차 공장입니다. 오전 6시 공장 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24시간 로봇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용접 로봇 700대가 동기화되어 움직입니다. 불량률 0.03%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전기차 공장은 더 충격적입니다. 76초마다 차가 한 대씩 나옵니다. 76초입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와이파이 끊지 말라고 파업하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2021년 모 공장의 파업 요구 사항입니다. 휴게실 와이파이 속도 개선, 커피 자판기 3대 추가 설치, 주차장 200면 확대. 이게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중국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편성률을 30% 개선했습니다. 편성률. 쉽게 말해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입니다. 한국의 UPH가 21대, 중국은 45를 찍었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2022년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가격. 한국 제품 대비 60% 수준입니다. 처음엔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노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짝퉁이 우리를 이기겠냐고. 경영진도 안심했습니다. 아직은 버틸만하다고.
하지만 2023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중국 부품의 품질이 급상승했습니다. 성능은 한국 제품의 90%까지 따라왔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60%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조조정, 임금 동결, 생산성 30% 향상. 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부. 전면 거부였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일했다. 이건 우리 권리다. 회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공장 가동률 45%, 하반기 가동 중단, 그리고 2024년 2월 14일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하청업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 가명입니다. 58세,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 사장입니다. 직원 12명을 데리고 25년간 버텨왔습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원청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우린 피가 말랐습니다. 납품이 중단되면 우린 한 달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과급 잔치할 때 우린 밥값을 걱정했습니다. 원청 노조원 연봉이 1억일 때 우리 직원 평균 연봉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청이 갑이었으니까요. 2024년 3월 원청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도 끝났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주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업계에서 2만 명, 철강업계에서 1만 5천 명,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8천 명,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정리해고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연쇄 반응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연달아 무너집니다. 원청이 무너지니 하청도 무너졌습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2024년 가을 군산의 한 공장 앞입니다. 녹슨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폐업이라는 팻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귀족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녹슨 기계뿐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의 눈물뿐입니다. 거제 조선소 앞, 한때 5만 명이 일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500명만 남았습니다. 창원 기계공단, 불 꺼진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특권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는 폐업이라는 이름으로 날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 권리와 특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권은 기업을 죽입니다. 두 번째 교훈. 글로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추격하는 동안 우리는 내부 싸움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반도체, 배터리.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노사 관계가 답입니다. 서로를 적이 아닌 동료로 봐야 합니다. 경영진은 투명하게, 노조는 책임감 있게,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